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비대면 영상 수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모두 이렇게 4교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교시에는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2, 3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멀티페이지에 대한 피드백, 이 피드백은 아무래도 1교시 때 했던 디자인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4교시에는 이제 시기가 곧 다음 주가 이제 8주차, 이번 주가 7주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과제, 과제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중간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AI를 활용한 콘텐츠 설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내내 설명하는 건 아니고 보통 동영상 수업은 짧으면 20분, 길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1교시 때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원칙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거를 대상으로 페이지를 구성했죠. 그래서 물론 그거 자체로도 조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옆에 보는 것처럼 리듬, 비례, 균형, 대비, 강조, 이게 디자인 원칙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 비로소 어떤 콘텐츠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용이라 나와 있는데, 조형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이렇게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결합되었을 때 나오는 것을 조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형의 원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이제 보통 디자인 프린시플, 디자인 원칙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정렬,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대비, 컬러, 여백, 그 다음에 비주얼 하이라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원칙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페이지 상에 있는 요소들을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단한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외에 더 많은 디자인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시플 오브 디자인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에 2D 프린시플 오브 2D 디자인에는 여기처럼 라인, 컬러, 쉐이프, 텍스처, 스페이스, 이런 비주얼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일관성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은 밸런스는 균형, 통일감, 리듬, 엠파시스, 강조, 그 다음에 대비, 비례, 운동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수업을 듣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Principle of 2D Design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때는 주로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를 위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가 근접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근접성,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 요소들을 하나의 같은 그룹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위에 선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선을 보면은
이게 총 8개의 선으로 보지 않고 4개의 선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두 줄로 이루어진 4개의 그룹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것끼리 또는 비슷한 요소끼리 이렇게 묶어주면은 정보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가까이 있다는 거는 서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똑같은 사례인데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보니까 36개의 그 원이 배치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근접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지금처럼 이거를 이렇게 지금 총 5줄이죠. 세로로 5줄로 하게 되고 여기를 간격을 더 붙여주면은 비로소 이게 5개의 그룹으로 느껴진다는 거고, 얘는 지금 3개의 그룹으로 묶여지고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가까이 있게 묶어주면은 하나로 지각한다. 그래서 정보들을 비슷한 정보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면은 하나의 정보 덩어리, 정보 그룹으로 인식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뭐 예를 보면은 뭐 이런 예제들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는 이미지가 썸네일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약간 금저성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좋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번하고 1번 이렇게 각 요소들이 묶여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뭐 그림은 그림대로 글자는 글자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읽는 게,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사례들을 그 다음 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 해당되는 이미지에 거기에 설명을 같이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하나의 집합으로 묶고 또 가까이 있다는 거는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항목끼리 묶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정보를 더 인식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함이라든지 그다음 기타 프린트된 그런 2D 컨텐츠들을 이 근접성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X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면 포인트 1, 2, 3이 있죠. 요거 좀 자세히 보면은 포인트 1, 같은 의미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연결한다. 무조건 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같은 의미나 역할을 하는 것. 지금 보면 이게 5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지금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 연락처는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래서 같은 의미끼리 이렇게 묶어줘야지 의미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관성 있는 낮은 요소는 연결시키지 않는다. 같이 묶게 두게 되면은 읽는데 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함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회사명, 직함,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정보들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 여기 나눈다는 거는 여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백, 보통 이런 것도 배경이라고 하는데, 배경을 이용해서 여백을 좀 나눠준다. 자, 두 번째는 또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원칙 중에 하나가 콘트라스트, 대비 효과를 주는 거죠. 콘트라스트란 요소와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차이를 주는 거. 그래서 차이를 주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보통 콘트라스트는 우리가 색상을 가지고 콘트라스트를 준다고 알고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크기,
약간 제목과 본문과의 어떤 차이를 이용한 크기, 또는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크기 차이도 있지만은 지금 배경화면, 배경화면이 좀 약간 다르죠. 배경화면이 어둡고 밝으냐에 따라, 또는 무채색과 유채색과의 어떤 대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백이죠. 여백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적는 거랑, 그 다음에 여백이 없게 처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대비에 속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작성할 때도 타이틀은 좀 크게, 본문은 좀 작게, 서브 타이틀은 그 중간 사이즈, 이렇게 하는 게 각각의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라든지 구문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자 정보들을 구분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타이틀 서체, 제목 서체는 굵고 진하게 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문 서체는 좀 작게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차이를 줘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밖에 지금처럼 배경, 여기에 보면 이제 배경화면을 가지고 또 차이를 줄 수 있죠. 어두운 배경과 밝은색 배경, 또는 큰 글씨와 작은 글씨, 그 다음에 색상, 밝은 컬러와 그 다음에 어두운 컬러,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줘서 배경 차이를 대비 차이를 주었죠. 그 다음에 이 사례는 우리가 이력서에 대한 간단한 사례인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력서 사이즈죠. 이런 거를 이제 대비 차이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런 것도 이제 그래픽 리주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글씨만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적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력서라면은 이런 거를 약간 비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거, 보통 이제 리주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리주메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리주메, 이렇게 나오죠. 약간 그래픽이 약간 가미되어 있는 그런 이력서, 자기소개서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의 대비차가 많이 차이 나죠. 보통은 이렇게 돼서 글씨만 빼곡히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대비 차이를 줘서 내가 뭔가 더 강조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경화면에 대한 대비 차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줄 경우에는 약간 어설프게 비슷하게 차이를 주지 말고 완전히 큰 차이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프 비율이라고 하는데, 점프는 아무래도 2배 이런 게 아니고 4배, 8배 이렇게 차이를 크게 주는 거지 점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요 영역이 만약에 대비 차이를 아래 영역과 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게 하는 것보다는 크게 주는 게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호소력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낮게 주면은 약간 차분한 인상, 고급스러워 보이는 연출 효과도 있고, 높게 주면은 약간 강한 인상력, 이렇게 효과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반복 나열. 이건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정보 요소를 동일한 디자인 원칙으로 레이아웃하는 것. 아무래도 페이지에 그 정보 요소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또 멀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PPT 만들 적에 한 10장 이상 넘어가는데, 각 장마다 통일감 또는 일관성 있게
마치 하나의 파일처럼 만들기 위해서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몇 페이지마다 어디는 뭐 이렇게 사각형을 한다든지 어디는 이렇게 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동일하게 위에 이렇게 검정 선을 위아래로 둔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목도 또 크기라든지 위치는 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게 잘 나타나져 있는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쇼핑몰 보면은 거의 그 디자인의 반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제품명, 그 다음에 뭐 할인율, 그 다음에 뭐 배송, 무료 배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하기 버튼이라든지 장바구니 이런 것 보면은 모든 제품들이 다 일정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주게 되면은 정리도 안 돼 보이고 통일감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또 큰 선거가 앞두어지는데 이것 보더라도 우리가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두 사람의 후보가 나눴는데 한쪽에 이제 각 후보의 얼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후보의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지하는 득표율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정당 색상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똑같이 작게 배치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그냥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그 다음에 정보를 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 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어떠한 규칙성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거 그걸 발견해낼 수 있으면 이제 조금씩 시각적인 어떤 안목이 높아간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메뉴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메뉴판이 있는데 거기 내에서도 뭐 어떤 거는 글씨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글씨도 있지만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약간 고급스럽게 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원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거 적용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PPT에 있는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서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적용이 안 된 거 보면은 뭐 위아래가 별로 구분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컬러가 일단 조금 다르죠. 여기 노란색 컬러, 여기는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아래 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노란 색상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노란색과 블랙의 컬러, 그 다음에 동일한 글씨 서체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됐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뭐 멀티 페이지를 한 대 작업하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내 페이지를 스스로 한번 수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백. 여백 아까 그 근접에서 살짝 나오긴 했는데, 자, 여백이란 지면상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부분을 뜻하지만 여백도 어느 정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요소를
대한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놓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공간을 비워둠으로 해서 지금처럼 그룹이 3개로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배치할까 뿐만 아니라 어디에 여백을 줄까. 예. 그래서 무조건 화면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좀 약간 비워준다. 예. 그 다음에 그 비워둔 거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백의 역할은 요소들을 연결하거나 또는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는 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눈길을 끌고 싶은 주변에 여백을 설정하면은, 예, 지금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할 수 있죠. 예. 내가 지금 여기에 이 검정 글씨를 좀 약간 눈에 띄게 하고 싶은데 이걸 더 눈에 띄게 하려면은 주변을 약간 비워 놔야 된다. 예. 비워둔다는 건 여백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례보다는 이 사례가 훨씬 더, 예, 글씨가 더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지금 정보에 대한 그룹이 생기죠. 관련성 있는 그룹끼리 이렇게 묶어주기 때문에 정보 파악도 훨씬 더 빠르게 되고 강조도 쉽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백은 2D 지면상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상품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이런 다이소 매장하고, 그 다음에 무인양품이라든지 또는 약간 좀 백화점에 있는 그런 샵들 보면은, 예,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죠. 예. 요백을 좁게 설정하면 활기차고 즐거운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넓어지면 약간 여유로운 인상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자체를 더욱 잘 드러나게 보인다. 그래서 장단점이 약간 좀 있다는 거죠. 예. 또 마찬가지로, 예, 꽉 채우면은 복잡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은 뭔가 비워주게 되면은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백에서 뭔가 가운데 배치하는 것보다는 한쪽 코너에 몰고 그 다음에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좋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지면 가운데 맞춰버리면 여백이 균등해지기 때문에 공간형의 연출이 좀 곤란하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쪽 공간에 몰아서 하는 게 좀 낫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여백에서 나오는 집중도. 아마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빽빽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예, 글씨는 약간, 예, 차이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쪽에 여백을 주면은 훨씬 더 여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글씨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예, 글씨가 잘 읽혀지는 거. 무조건 글씨를 크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처럼 내가 강조하는 글씨와 그 다음에 글씨의 차이를 줌으로 해서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공간에 약간 비워둠으로 해서 약간 이미지, 이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맞추는 거 정렬이에요. 예. 정렬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정렬을 잘 하게 되면은 질서정연하게 하면은 뭔가, 예, 사람의 마음이 좀 놓이게 되고 뭔가 어지러워 있으면은 뭔가 좀 불편하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드를 활용하는 거는 뭔가 이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이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정렬이 지금 한 페이지 내에서도 보면은 정렬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한 큰 선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렇게 선에 맞추고 우리 이쪽 선에 맞추고, 그 다음에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이런 간격, 예, 간격도 마찬가지로 예, 정렬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드 라인 또는 가이드 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가이드 라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세장 지금 디자인 원칙을 하려는 거는 어떤 일관성, 예, 시각적인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페이지가 10페이지 이상 되면은 각 페이지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폰트죠. 예.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폰트의 크기, 서체 이렇게 다르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내가 제목, 서브 제목, 그 다음에 본문 이런 것들은 서체의 크기를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하고 약간 좀 관련성 있는 그런 폰트, 특히 좀 가독성 있는 폰트를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글자에 대해서 보면은 예, 이게 서열이 약간 나눠져 있죠. 예. 보통 이걸 시각적 일관 위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제1번이 눈에 가장 띄는 게 이게 서열이 가장 높죠. 예. 그래서 크기, 컬러, 이런 거를 가지고 예, 대비 효과도 주고, 그 다음에 위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 4개 정도 단계 정도 주는 게 좋아요. 예. 제목, 부제목, 그 다음에 본문, 또는 여기 하단에 약간 참고할 만한 참고 그 정도. 예. 그래서 2배 이렇게 지금 하는 것보다 본문과 타이틀 간의 관계는 예, 4배를 예, 준다고 그랬죠. 예.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예, 이런 글씨는 더 명확해지고 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디자인 원칙을 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페이지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런 거를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예. 일관된 규칙 이렇게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타이포그래피, 컬러, 쉐이프, 아이콘, 엘리먼트, 그리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는, 예. 모든 페이지에 적용하는, 그래서 UI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PPT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유명한 회사들 있죠. 예. 그런 회사들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스타벅스에 관련된 가이드인데, 지금처럼 로고 또는 컬러,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예. 그다음 매장에 대한 컬러, 이런 것들이 다 일관되게 예, 규칙을 만들어 놓고 세우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매장을 가보더라도 스타벅스에 대한 컬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디자인 가이드가 명확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한 거, 타이포그래피는 어떻게 하라, 컬러는 어떤 색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간격은 어떻게 하라, 페이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예, 더 자세한 거를 볼 수가 있죠. 한번 보고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링크가 좀 깨졌네요. 예.
그래서 뭐 자료 검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고 싶다면은 뭐 스타벅스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약간 유명한 뭐 브랜드에 대해서 뭐 디자인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PDF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가이드라인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 페이지 주소가 약간 바뀌었네요. 예. 로고, 컬러, 보이스, 타이포그래피, 예, 일러스트레이션, 포토그래피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1교시 디자인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뭐 멀티페이지 이런 것들 한번 디자인 원칙에 잘 맞춰서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2, 3교시에는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제가 또 디자인 원칙에 맞게 한번 피드백을 전달을 해 보도록 할게요.